아침부터 비가 왔다. 다행히 폭우는 아니고 우산 쓰면 그럭저럭 다닐 수 있는 비여서 예정대로 범융사로 향했다. 오전 8시에 남바역으로 이동하여 범융사 가는 기차표를 사고 나라행 JR 기차에 몸을 실었다. 도심을 빠져나가 어느 순간 창밖은 평화로운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다. 30분 채 안 되어 범융사 역에 도착했는데 정말 작은 마을의 소박한 역이었지만 기와지붕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역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또 10분 정도 달려가 범융사에 도착했다. 남대문으로 향하는 진입로는 지금껏 보아온 절 중에서 최고였다. 일직선으로 약 200m 정도 쭉 뻗은 길 양옆으로 울창한 소나무들이 도열하여 마치 방문객들이 군대 사열식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다. 옛날 아스카 시대에 쇼토쿠 태자가 아버지 요메이 천황의 뜻을 받들어 607년에 창건한 것이 범융사의 시작이라고 한다. 쇼토쿠 태자는 오사카의 사천왕사도 만든 사람이다. 범융사의 현관문 격인 남대문 앞에 오니 어디선가 견학 온 어린 학생들과 열심히 설명하는 선생님의 열정이 보기 좋았다. 아이들이 남대문 앞에 있는 넓적한 놀에 발을 비비고 들어가길래 나도 따라했다. 뭔가 복을 빌거나 깨끗한 발로 들어가기 위한 행동 같았다. 남대문을 통과하니 중문까지 이어지는 탁 트인 길 양옆으로 선방, 사무소, 방문계 숙소 등의 사무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앞을 바라보면 웅장한 중문과 그 뒤로 5층 탑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겹겹이 쌓아올린 점토 흙벽의 색깔이 이 넓은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었다. 범융사가 워낙 오래된 절이고 그동안 수차례 화재로 이곳저곳이 소실되었다가 다시 지어져서 안내 책자를 보면 현재 남아있는 각 건물의 재건 시기가 다양해서 절 자체가 살아있는 일본의 역사 같았다. 조금 전 지나온 남대문은 1438년에 재건된 건물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장중한 자태를 뽐내는 중문은 7세기 아스카 시대 작품이다. 그 안에서 좌우로 힘찬 기계를 보여주는 목조 금강 역사 2개는 8세기 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 일본 최초의 세계문화유산 범융사라는 기념비를 봤는데 어제 히메지에서는 히메지가 일본에서 처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안내 책자에 써 있었다. 뭔가 기준을 정할 때 각자 다른 기준으로 일본 최초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정한 것 같다. 중문과 이어진 회랑 끝에 있는 견문을 통해 입장료를 내고 회랑 안으로 들어갔다. 드디어 금당과 오중탑, 강당이 전통적인 백제 가람 양식의 회랑에 둘러싸여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비가 그치지 않아 우산을 접고 회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무 재료 그대로 마감한 천장과 창살이 반복적인 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창살을 통해서 바깥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돼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열린 공간처럼 느껴졌다. 회랑을 따라 금당과 오중탑을 보면서 대강당부터 갔다. 대강당은 8세기 헤이안 시대인 925년에 종각과 함께 낙뢰로 소실되었다가 990년에 재건된 건물인데 안에는 약사열애, 일광보살, 월광보살상과 사천왕상이 놓여져 있었다. 밖으로 나와 대강당 앞에 서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이라 여겨지는 금당과 오중탑이 좌우로 중심을 잡고 있는 고요한 경내가 빗속에서 묵직한 감성으로 다가왔다.
이전까지의 절들에서는 거의 모든 중요 건물들이 처마가 들린 팔짝 지붕이고 특히 오중탑은 하늘로 솟구친 느낌이라 살짝 흥분된 감정이 났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금당과 오중탑은 수평으로 뻗은 1층의 겹지붕으로 인하여 착 가라앉은 느낌의 차분한 경리였다. 금당으로 향했다. 금당에는 가운데 석가열의 옆으로 야광보살, 약상보살이 있고 우측에 길상천, 좌측에 비사문천상이 놓여 있었다. 불단의 왼쪽 끝에 쇼토쿠 태자의 아버지를 위해 만든 약사열애상이, 오른쪽 끝에 어머니를 위해 만든 아미타 열애상이 있다. 네 귀퉁이에는 사천왕상이 있는데 7세기에 한 그루의 농나무로 만들어진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사천왕상이란다. 천장에는 봉황과 함께 천상의 악사들이 연주하며 날아다니는 화려한 장식에 1000개가 걸려 있다.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고구려 승려 담증이 금당의 벽화를 그렸었다고 배웠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 어쨌든 작가를 알 수 없는 훌륭한 벽화가 여럿 그려져 있었는데 1949년에 보수작업 중 화재로 큰 손상을 받아 원본은 대보장전에 전시하고 이 안에는 복제품 하나로 걸어놓았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높이 32.5m의 오중탑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의 조각들이 있었는데 동쪽에는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이야기하는 모습, 북쪽에는 석가열애가 입적하여 제자들이 슬피 우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초등과 중등 학생처럼 보이는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선생님의 인솔하에 경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지난번 교토 니시 혼간지에서처럼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법륜사까지 견학을 오는 관행이 너무 부러웠다. 법륜사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린 세대들에게 견학시키고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너무너무 부러운 교육 환경이다. 쉬지 않고 내리는 비로 인하여 기온이 많이 떨어져 아내와 나 모두 체력이 바닥나고 으슬으슬 추워서 가봐야 하는 경내의 다른 건물들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서둘러 오사카로 돌아왔다. 오는 기차 안에서 내내 졸다가 그만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우메다역까지 와 버렸다. 기왕 이렇게 된 것 다이마루 백화점 식당가로 올라가 따뜻한 우동과 닭고기 덮밥, 튀김 세트 메뉴를 시켜 배불리 잘 먹고 힘을 차리고 도미인 호텔로 돌아왔다. 숙소에서 약 3시간가량 푹 자고 옷을 단단히 차려입고 도톤보리 강 글리코산 근처로 나갔다. 돈키호테 위에 있는 관람차를 타려고 했는데 이런 오늘이 관람차 휴일이다. 구로먼 산베이 해산물 상점에서 세일하는 스시 사시미 세트를 구매하여 숙소에서 간장라멘과 함께 즐겼다. 아, 정말 꿈같이 흘러간 일본 여행이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옆에서 씩씩하게 나를 잘 따라와준 아내에게도 고맙다. 그리고 아빠 엄마 없이도 꿋꿋하게 자기네들 인생 걷고 있는 새 아이들에게도 고맙다. 아리마 온천에서 시작하여 교토, 나라, 우지, 히메지 등 새로운 곳도 탐방하고 낯익은 오사카에서 즐거운 쇼핑을 끝으로 열흘간의 여행이 끝났다. 한국에 돌아와서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일본 문화유산 답사기 세트를 구매하여 읽기 시작했다. 다음번 일본 여행이 벌써부터 기대된다.